잘 쳤어요. 조금만 저기 유명한 쌍차 이창문 아이고 소리 있게 잘 광고 얘기해줬어. 잘 쳤어요. 조금만 저기 유명한 쌍차 이창문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사랑도 병에
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은 꽃은 헌화 순서 때 또 별도의 꽃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지금 받으신 꽃은 앞에 선생님 무덤 위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주기 추도식의 시작은 백기환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함께하는 풍물패들이 추도식의 판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나리와 진도 북놀이 진행해주신 소리꾼 최은희님과 성남 일관놀이 풍물부패 3터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곳 마석 모란공원에는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백기환 선생님과 함께 걸어왔던 길입니다. 백기환 선생님의 2주기는 평생을 새로운 판을 만들어주신 그분들과 함께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고 백기환 선생 2주기 추도식 본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밖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귀한 시간 내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일이 소개해드려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지 못한 점 먼저 양해 말씀 구합니다. 오늘 추도식 진행 순서는 나누어드린 문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제사상 올리기는 유족 대표로 첫째 따님이신 백원담 선생, 그리고 선생님의 영원한 친구 방배추 선생님, 그리고 노동계를 대표해서 원영길, 담병호, 이수호 선생님, 그리고 문화계를 대표해서 정기영 감독 선생님께서 앞으로 나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러려고.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마마 너도 이거 안 들고 계시는 분 같은데. 한 가지 받으셨냐고 여쭤보고. 한꺼번에 오시죠. 오시죠. 예. 장은 어떻게 방배추 선생님 오시겠어요?
민중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백규환 선생님과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노력해 오신 분들에 대한 묵념입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추도사 순서입니다. 추도사는 세 분께서 해주시는데 먼저 신학철 백규환 노남회계 재단 이사장님, 명진 스님, 그리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십니다. 그럼 먼저 신학철 이사장님의 추도사를 듣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백규환 노남회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신학철입니다. 이렇게 백규환 선생님의 추모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백규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백 선생님이 하신 말씀들이 옛날에는 좀 전설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백규환 선생님이 했던 그 말씀들이 바로 현실, 그 당시의 현실처럼 새롭게 자꾸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성금 얘기도 매 얘기도 전설처럼 그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바로 그 당시에 백규환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그 당시에 지금 오늘의 이 당시의 그 이야기처럼 다가오고 그래요. 장상검매가 싸움터로 나갈 때는 둥지를 부수고 나간다는데 지금 보면은 백 선생님은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런 말씀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도 이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북처럼 신명나게 이렇게 기죽지 말고 열심히 싸우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노남회계 재단이 아직 준비 단계 정도밖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백선생님의 말씀처럼 신명나게 기죽지 말고 오늘 거꾸로 가는 세상에 하여튼 기죽지 말고 열심히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진 스님. 다음은 명진 스님의 추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자고 우리가 움직이는 삶 속에서 노동이 없이 가능할까요? 노동에 들어가지 않는 일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사실 노동이 없으면 인간의 삶도 문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인류가 이룩한 모든 성과는 지혜와 노동의 결합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노동이 천대받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한 만큼 조금 많지도 않고 조금 넉넉히 받으면 조금 사람답게 살 만큼 받으면은 귀족노조, 귀족노조라면서 온갖 언론이, 온갖 세상이 무슨 큰 변이라도 일어난 양, 속된 말로 말해서 지랄들을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는 왜 귀족이 되면 안 됩니까? 얼마 전에 곽상도라는 국회의원은 50억을 아들 이름으로 뇌물로 받았는데 무죄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직 총리인 한덕수는 로펌에 있으면서 3, 4년 사이에 20억을 받았습니다. 이거 도둑놈들 아닙니까? 이게 도둑놈입니다. 합법적 도둑놈입니다. 귀족 도둑놈입니다. 이런 놈들이 욕을 먹어야지 노동자가 조금 생활 형편이 낮으면 귀족노라고 질타하는, 귀족노조라고 질타하는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 세상입니까? 노동자가 연봉 1억 받으면 왜 안 됩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노동자가 1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노동의 대가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장관하면서 얻어들은 거 정보 가지고 로펌에 취직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몇십억씩 받아 처먹는 놈들이야말로 도둑놈들이죠. 전관이다 뭐다 하면서 장막 뒤에 숨어 전화무 틈으로다가 안 될 일도 되게 만드는, 법망을 피해 범죄를 덮어주는 그런 자들, 그게 문제죠. 태어날 때부터 수십억 벌어도 되는 귀족이 따로 있고 땀 흘려 일해도 가난하고 고단하게 살아야 하는 노예가 따로 있습니까? 고려시대 만적이라는 산에는 왕후장성의 시가 따로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노동자를 귀족이라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왕후장성의 시가 따로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미 남미 브라질에서는 노동자 출신이 대통령이, 금속노동자 출신 룰라가 그 주인공입니다. 유럽에 있는 폴란드의 대통령 바엔사도 조선 노동자 출신이었습니다. 생산의 주인인 노동자가 왜 세상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까? 귀족도 되고 대통령 되고 왕도 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세상, 저는 그것이 백견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견 선생님, 나쁜 놈들 앞에서는 호령으로 꾸짖었고 힘없고 약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앞에는 손잡고 눈물을 흘렸던 그야말로 인간적인 우리 노동자의 스승이고 대부이기도 합니다. 백현 선생님께서는 늘 이런 말씀하셨죠.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되 올바로 잘 사는 노남에게 세상을 만들자.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남에게 세상을 위해 오늘 또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언젠가, 그 언젠가 그런 세상이,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오고야 말 것입니다. 다음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님의 주도사를 듣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이곳에서 거꾸로 가는 세상 불호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선생님을 기억하고 선생님의 삶을 따라 배우기 위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불호령이 필요한 시기, 어느 때보다 불호령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거리를 헤매었던 시간을 이태원 참사의 가족들이 또다시 뒤를 쫓아야 하는 잔인한 시절입니다.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인데 정권은 재벌과 기득권에 세금 깎아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는 노동자들을 부패한 집단, 부정한 집단, 조폭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잔인한 시절입니다. 이 시기 선생님의 뜨거운 불효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불효령을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이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항하고 맞서고 싸우는 투쟁을 만들어내는 올해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불효령이 민중의 불효령으로 기득권을, 정권을 혼내주는 불효령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다짐의 시간이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선생님의 불효령을 거리에서 펼치겠습니다. 동지들도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우리 곁에서 잘한다, 후련하다, 눈깔 똑바로 뜨고 기세 좋게 나가자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싸워나가는 2023년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 백규환 선생님의 유작시를 발표하는 순서입니다. 유작시 낭독은 송경동 시인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든든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는 이번 15일날 12구 참사 분향소에서 투쟁대회를 열겠다는 저희 비정규직 이제 그만 동지들과 또 생전에 선생님과 함께했던 노동자 민중 동지들이 든든하게 서 계셔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한편 화도 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했던 동지인데요. 평생을 빈민운동에 바쳐서 빵만 4번 살았던 우리 최인기 동지와 민주노련 동지들이 어제 이 무도한 정권에 의해서 실형 5년씩을 받고 6명이 구속됐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했을 저희들 동지들인데요. 생각하면 분노스럽습니다. 투쟁에 나가야 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그런 우리들에게 기죽지 말고 싸워나가라고 남겨주신 시 한 편 낭송 드리겠습니다. 젊은이여, 나는 어려서 이른 아침부터 남들은 학교 가느라 바빠. 밝은 새 아침이 그렇게도 싫었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나는 트릿한 날 눈보라라도 몰아치면 그게 그렇게도 좋을 수가 없었다. 거기서 높은 나무일수록 거센 바람을 먹거리로 삼아 자란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젊어서 곱게 난 들길을 혼자 걷기를 그리 좋아했다. 거기서 남들이 낸 들길은 끝이 있다는 것을 보고 따라서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이다. 젊은이여,
모래는 그것을 움켜쥐면 칠수록 도리어 소나기에서 다 빠져나간다는 것을 아는가? 하지만 말일세 망치와 쟁기는 그것을 움켜쥘수록 힘이 가나니 젊은이여! 이참 그대들의 소나기엔 무엇이 쥐어지고 있는가? 명예? 돈? 권력? 안정? 고수준의 수입? 아닐세. 그것들은 움켜쥐면 질수록 그대들의 소나기를 빠져나가는 모래, 허물아. 야망보다는 이상, 삶보다는 역사적 실천, 그 실천을 위한 주체가 되어 뚜벅뚜벅 이 썩어 문드러진 세계를 가로지르시라. 왜 이런 망나니 같은 정권을 맞져서 무력감에 빠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본주의는 우리의 성과마저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적으로도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다른 사회를 우리는 전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본, 권력, 사법부, 보수 언론, 종교 권력층, 또 어영지식인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이주기를 맞아서 우리가 그를 향한 한발떼기를 다짐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책이 그 계기가 되길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엎고 새로운 판을 여는 새뚜기들의 다짐 순서입니다. 노남의 세상을 위해 지금도 주어진 판을 깨고 한발떼기에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분들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 분야의 사단법인 터울림의 홍성민님, 노동 분야의 화물연대 본부장 이봉주님,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소집권자인 김주환님, 통일 청년 분야의 청년 결의 하나 대표 전지혜님, 빈민 인권 분야의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이원호님, 학술 분야의 민교협 연구자 인권위원장이신 박철현님, 법조 분야의 노동인권재단 공감, 노동법 2조 3조 개정운동본부 윤지영님, 모두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고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거꾸로 가는 광란의 세월입니다. 선생님의 불호령이 사무칩니다. 꽹가리는 갈라쳐 판을 열고 장군은 몰아쳐 떼를 부르고 징은 후려쳐 길을 내고 북은 세려쳐 질곡의 벽을 깨라 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말씀 다시 한번 새겨 모두가 올바로 잘 사는 노나매기 세상, 민중이 신명의 춤을 추는 세상 만드는 길에 기죽지 않고 저희 문화예술인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천둥 같은 불호령,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포효하는 선생님의 불호령은 저와 같은 노동자들에게는 무엇을 향해 분노하고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때로 선생님의 불호령은 싸움에 주저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호되게 꾸짖는 일갈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노동자들의 스승이었고 벗이었고 동지였습니다. 작년 화물연대는 총 24일간의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6월에 진행된 8일간의 총파업은 자본과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11월에 진행된 16일간의 총파업은 자본과 정권의 반격에 맞선 투쟁이었습니다. 화물연대를 박살내기 위해 모든 정부기관, 언론, 자본이 하나가 되어 화물연대를 탄압했습니다. 화물연대는 맨몸으로 총자본의 모진 탄압을 건디며 버텼습니다. 선생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말고 함께 소리치라 하셨습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억울함에 맞서 세상을 향해 소리친 노동자들의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분노는, 외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폭압이 거세지는 지금 부조리한 세상을 향한 선생님의 불호령처럼 우리 노동자가 소리치겠습니다. 선생님의 뜻에 따라 두려움 없는 투쟁으로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썩은 세상을 뒤엎어 빼앗긴 우리의 자유와 희망을 되찾고 착한 번나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 결의 하나 대표 전지혜입니다. 분단이 익숙해졌기에 우리 세대에게 통일은 잊혀지고 제국주의 세력들의 싸움에 통일은 이상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과 미국의 미치광이 같은 행보 때문에 통일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면서 온결애가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께서 통일은 네가 이기고 내가 지는 싸움이 아니야.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던 양심이 하나가 되는 게 통일이야. 아, 맞아.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지. 우리는 싸워야 할 명확한 대상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극우 보수와 윤석열 정부는 남과 북이 서로 싸우는 민족의 대결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던 양심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걸어오신 모진 시절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 민족의 운명을 구해야 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통일할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자꾸 빼앗아가는 일본과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들이 이 땅에 한 발짝도 들어설 수 없도록 부단히 나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빼앗기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거리에서 청년 민중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노나매기 세상, 분단된 상태에서 만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외부인들을 모두 몰아내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한 우리의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깃발을 들고 온 민중이 거리로 모여
선생님이 남기신 노나매기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을 지켜보실 것이라 믿습니다. 선생님이 계시지 않은 지금 투쟁의 거리가 허전할 수도 있지만 탄압받는 민중들이 모이고 모여 선생님만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것을 낭만,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던 백기환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어려움에 머뭇거리지 않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온갖 탄압과 고난을 이겨내야 할 이 시기를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낭만이 되도록 뜨겁게 싸우겠습니다. 우리를 갉아먹는 제국주의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통일을 반드시 열어내는 셋뚜기가 되겠습니다. 최영찬, 최인기, 김현우, 안대성, 최호수, 이중호, 누구보다 오늘 선생님을 뵙고 싶었던, 그리고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을 우리 빈민노점상 동지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이들은 이 정권의 법정에 의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014년 노점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구청이 유형깡패 동원에만 3억 6천만 원을 써서 노점 마차를 폭력적으로 철거했고, 그것에 저항했다는 이유가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유형깡패가 휘두르는 쇠몽둥이에 마차와 함께 온몸에 두들겨 맞았다는 이유가 오늘 어제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가난한 우리 빈민 동지들이 유형깡패의 폭력과 경찰의 폭력에 맞선 그 싸움이 구속의 이유였고, 탄압의 이유였고, 죽음의 이유였습니다. 2009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산에서는 참사가 없었어. 용산에서는 참사가 없었어. 그것은 분명한 학살이었어.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 연합한 학살이었어.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고 촛불 정부가 들어서고 다시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들이 들어섰지만 그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 거리로 내몰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 4월 영등포 고시원에서 화재로 가난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난 8월 수해로 반지하 살고 있는 우리의 노동자들이, 우리의 빈민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죽음 막자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 공공임대주택 내놓으라고 요구하는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을 역대급으로 삭감했습니다. 80년대 철거민들이 죽고 다치고 희생하면서 만들었던 그 공공임대주택의 역사를 부정하는 예산에 저항하면서 철거민들과 쪽방 주민들과 고시원 주민들과 반지하 세입자들이 국회 앞에서 70일간 농성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회는, 민주당은 5조 7천억 중에 약 7천억만 살리는 5조 삭감안에 합의해주고 결국 그렇게 우리의 가난한 집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건설사 부도 사태를 막겠다고 미분양 다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쓰자고 여야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가난한 사람 더욱더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죽지 마라! 백기환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당당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추모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추모하려거든 앞서서 나가라. 나를 추모하려거든 앞서서 싸워라. 선생님을 온전히 추모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백기환 선생께서 쓰신 시 북을 때려라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손의 망치로 노동을 해방하고 또 한 손의 망치로 새날을 여는. 저는 이 시를 읽으며 노동 3권이 선생께서 말씀하신 망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망치가 없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자로서 노동 3권을 누리는 것, 그리고 진짜 사장이 사용자가 되는 것, 노동자를 함부로 법대에 세우지 않는 것, 이 노조법 2, 3조 개정이 맨손으로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망치를 쥐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조법이 개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동자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냐고 묻는다면,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되 올바로 잘 사는 노남의기 세상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답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률가로서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망치가 없어도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흐름을 타고 현장에서, 일터에서 자본을 상대로 맨손으로 싸우는 것, 들고 일어나는 것, 그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야운동은 양심적 진보 세력이 이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진짜 민중적 양심은 독재 세력으로부터 집중적으로 탄압받는 노동자들의 인간 해방, 민중 해방, 노동 해방에 있다. 독점 세력의 칼날이 번뜩이고 법비들이 세상을 호령해도 노동자들이 맨손으로 들고 일어난다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망치를 달라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망치 없이도 싸우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현장의 그 힘이 노조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을 때려라의 한 19절을 말을 하는 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였다. 날마다 찢어지던 땀방울. 그 속에 어리는 쪼매난 승리. 노동해발의 깃발을 들고 우리는 이렇게 모였구나. 북을 때려라. 노동 현장에서의 북소리가 노조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 길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노동기본권조차 배제된 차별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면서도 죽음과 위험의 외주화에 내몰려 있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생전 마지막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는 위안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쳐 포기하거나 도망치려 할 때는 여지없이 불호령을 내리셨던 선생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친구이자 동지이고 어른이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떠나신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험난하고 절박한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 뜨거웠던 여름, 하청 노동자들의 처참한 노동 현실을 세상에 드러낸 거통고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손배 멍해를 뒤집어 쓴 채 싸우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존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던 화물 노동자들은 유례가 없는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9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영균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항소재판장에서 온갖 핑계로 무죄를 선고하여 원청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부를 향한 김미숙 어머님의 절규였습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죽음과 위험만은 막아야 한다는 외침에 우리 사회는 공감하였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만들어졌건만 지난 한 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229건 중 검찰 기소는 단 11건, 5%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여당은 이중의 노동시장 개선이라는 거짓말로 세상을 현혹하며 대놓고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탄압의 칼춤을 추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자본 눈치 보기, 권력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그 탄압의 칼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고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죽지 말라는 선생님의 불효령이 생생합니다. 우리의 삶은 남이 지켜줄 수 없고 투쟁은 대신 해줄 수 없기에 노동자 스스로 함께 땀 흘리고 싸우고 만들어 나가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의 서러움, 배제의 고통을 딛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해방, 평화와 통일의 쇠뜨기가 되어 목숨을 건 한발뛰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동자의 힘으로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여 진짜 사장 원청에게는 책임을, 모든 노동자에게는 권리를 보장하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투쟁을 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로 나아가는 길에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에 앞서 나갈 것입니다. 노나매기 세상, 그 세상을 향한 실천의 장, 투쟁의 장에서 선생님을 뵙겠습니다. 투쟁! 민교협 회원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 민교협은 2020년 12월 민교협 2.0을 선언하고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 협의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민교협 2.0은 비정규직 교수의 증가에 따른 대학 내부의 계급적 차별과 불평등의 확산, 그리고 교수연구자 사회의 각자도생과 파편화로 대학과 연구공동체가 붕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온 자기혁신을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민교협은 달라진 대학과 연구 환경에 대응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 민교협 2.0을 내놓았습니다. 민교협은 동시에 진보적 담론과 실천 전략을 제공하는 조직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평등사회를 앞당기는 담론과 실천을 만들어나고자 하며 특히 신진, 지역, 여성 연구자, 독립 연구자 등 새로운 연구자들이 이러한 담론과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민교협은 대학과 연구 공동체의 붕괴를 저지하고 새로운 연구자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민주평등사회 건설에 다양한 진보 세력과 연대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가족을 대표하여 백규환 선생님의 부인이신 김정숙 여사님께서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 좀 내가 할까? 네, 엄마님이 2주기를 거시면서 며칠 잠을 못 주무셨어요. 많이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쓰시려고 했는데 그 연필을 잘 못 잡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백기환 선생님은 소리에 참 밝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올겨울 유난스럽게 추웠는데 그때 아버님은 겨울 한파가 심하면 새벽녘 깡추위에 참나무가 터지는 소리, 추위에 얼어붙어서 터지는 소리가 쩍쩍 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진지를 드시다가도 너희 아버지가 쩍쩍 소리가 난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집에 딱 들어서면 민중의 배짱에 불을 질러라 라고 하는 걸 그 신유아, 여기 있는 신유아 동지가 저희 아버님이 쓰신 걸 저희가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고 어디서 얻어다가 주셨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들고 들어가면 민중의 배짱에 불을 질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2주기 추모 행사의 제목이 기죽지 마라, 백기환의 불호령 기죽지 마라, 우리가 백기환이다인데 저희 가족들은 그 기죽지 마는 방법은 바로 그 민중의 배짱에 서로 불을 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누우신 아버님께서 우리가 서로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민중의 배짱, 우리의 배짱에 서로 불을 질러서 이 하늘과 이 썩어문드러진 하늘과 땅을 맷돌처럼 벅벅 갈아가지고 참나무처럼 쩍쩍 터지게 해서 새로운 노나매기 세상을 만드는 것임이 아버님의 뜻임을 저희 가족들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이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향 땅이란 노래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해 주세요. 엄마 시작해. 고향 땅이 여기서 시작.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다운 저기가 거긴가 낙가시야 흰 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벚꽃에 울겠네. 고개 넘어 또 고개 아득한 소양 저녁마다 놀지는 저기가 거긴가 날 저무는 논길로 비바람 불면서 아이들도 지금쯤 소몰고 오겠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꽃드림 순서, 헌화 순서인데요. 헌화 순서를 마지막으로 오늘 추도식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월호 학살, 용산 학살 유가족분들과 김영균 재단의 김미숙 어머니 그리고 수많은 우리 사회 언론인, 시민사회, 노동계 인사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구하겠고요. 돌아가시는 길에 이번에 나온 그 추모집을 이동훈 편집위원장께서 나눠드릴 텐데요. 한 권씩 책을 받아가실 때 저희가 미처 경황이 없어갖고 봉투를 준비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책을 꼭 받아가 주시고 헌화하는 도중에 식당을 포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안내 말씀 드릴 테니까 꼭 그 전해드리는 말씀 듣고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순서는 재단 고문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유가족께서 하시겠습니다. 유가족 순서가 끝나면 재단 이사진, 운영위원진 그리고 각 분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유가족 헌화 이후에는 단체로 헌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단 고모님들부터 헌화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유가족 순서가 끝나면 재단 이사진들, 운영위원진 그리고 각 분야별 함께 단체로 목례하고 헌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일) 2월 15일 6시 반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설치된 시청 서울광장에서 6시 반에 백기환 선생님 그 추모문화제가 있습니다. 그때 좀 많은 분들 주변의 사람들 모시고 우리 하루 아침에 핏덩이 같은 자식을 잃고 지금 아스팔트를 헤매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2월 15일 6시 반 시청 서울광장에 있는 추모문화제 함께 해주십시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입구에서 깃발과 만장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반납은 아까 입구로 가져왔던 장소로 다시 반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깃발과 만장은 마성모란공원 입구 쪽으로 이동해서 반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하신 분들 전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예, 가족분들 먼저 사진 촬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왜 이렇게 차? 참가하신 분들 전체 단체 사진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쪽 무대 앞쪽으로 모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기환 선생님 불호령 다시 한번 기억하는 뜻에서 제가 소리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소리 한번 치십시오. 기죽지 마라. 노나매기 세상이 온다. 기죽지 마라. 노나매기 세상이 온다. 진라라비 헐헐. 한 번 더 외쳐볼게요. 백기환 선생님 불호령입니다. 기죽지 마라. 노나매기 세상이 온다. 진라라비 헐헐.
역사여 큰 소리 내어 가라 이 개같은 세상 자생하니까 아주 좋다. 수고했어. 출석하기는 아이고, 반갑습니다. 출석하기는 그렇게 하는구나. 책을 받았네.